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보통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주가가 오를 때를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요? 주가가 내려갈 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 바로 그 아주 흥미로운 전략, 공매도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투자 자산이 뭔지 기본 개념부터 가볍게 짚어보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공매도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아볼 겁니다. 또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손익계산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꼭 짚어봐야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와,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볼 공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공매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뭘 가지고 거래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투자 자산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 자산,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자산을 불리려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해요. 제일 쉬운 예가 바로 주식이나 채권이죠. 그쵸? 주식을 사서 오르길 기다리거나 채권으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공매도는 바로 이런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공매도가 등판할 시간입니다. 부제를 보세요.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판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없는 걸 어떻게 팔죠? 그쵸? 공매도,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일단 브로커, 그러니까 증권사 같은 곳에서 빌려와서 시장에 먼저 파는 행위예요.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아마 잠깐만요?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팔아요? 이걸 겁니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빌려서 먼저 판다. 이게 공매도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그 하락분만큼 이익을 챙기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투자는 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매도는 순서가 완벽하게 아주 그냥 정반대입니다. 비쌀 때 일단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 싸게 다시 사서 빌린 걸 갚는 방식이에요. 투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자, 이제 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뜯어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여기 가상의 회사, X기업의 주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시나리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보기에 X기업 주식이 곧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브로커한테 가서 X기업 주식 500주를 빌립니다. 이게 1단계 주식 차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빌리자마자 바로 시장에 내다 팝니다. 현재 주가가 120달러니까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일단 제 손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기다림입니다. 제 예상대로 주가가 쭉쭉 떨어져서 100달러가 됐어요. 바로 이때 시장에서 500주를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처음에 빌렸던 500주를 브로커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모든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돈이 들어왔죠. 주식 500주를 주당 120달러에 팔았으니까 제 계좌에 6만 달러가 들어옵니다. 플러스 6만 달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식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동안 이 X기업에서 배당금을 준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당금은 주식의 원래 주인이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식을 빌린 제가 그 돈을 대신 물어줘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주당 1달러씩 총 500달러가 제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일종의 기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를 끝내려면 빌린 주식을 갚아야죠. 주가가 100달러로 떨어졌을 때 500주를 다시 샀으니까 이번엔 제 계좌에서 5만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마이너스 5만 달러죠. 자,
그럼 최종 정산을 해볼까요? 처음에 들어온 돈 6만 달러. 여기서 배당금으로 나간 돈 500달러 빼고 주식 다시 사느라 나간 돈 5만 달러를 빼면 최종적으로 제 손에 남는 순이익은 바로 9,5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와우.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왼쪽은 우리가 흔히 하는 투자, 그러니까 사서 오를 기다리는 롱 포지션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공매도 숏 포지션입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초기 거래, 배당, 청산 거래, 모든 숫자의 부호가,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히 반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공매도는 일반 투자를 그냥 거울에 비춰놓은 것처럼 완벽한 데칼코마니라는 뜻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와, 그럼 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무조건 공매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건 없겠죠. 이 전략,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매도가 가진 아주 독특하고 무서운 위험성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공매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보를 맡겨야 하는 특별한 증거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보통 주식 투자는 최악의 경우에 주가가 0원이 돼서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잃는 게 끝이잖아요. 손실이 한정돼 있죠. 그런데 공매도는 반대입니다. 주가는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죠? 천장이라는 게 없죠. 무한대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공매도의 손실 역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의미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틱룰 같은 규제가 있어서 주가가 막 떨어질 땐 공매도를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아주 특별한 방법,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공매도는요, 거품이 낀 기업의 진짜 가치를 찾아주는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반대로 멀쩡한 기업을 공격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비판도 항상 따라다닙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실패에 베팅해서 돈을 버는 공매도, 과연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없어져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